네, 안녕하세요. 런업TV의 송PD입니다. 제가 커뮤니티에 다음 두 번째 테마에 대해서 제가 투표를 올렸었죠. 압도적인 1위를 해주셨던 입문용 가성비 러닝화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러닝화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처음에 러닝을 배웠을 때로 한번 돌아가 봤어요. 그래서 처음에 러닝을 할 때 어떤 신발이 필요한가? 저는 이제 몇 가지 포인트를 뽑았는데 첫 번째가 라이트니스, 일단 가벼운 신발. 저희가 이제 러닝을 처음 배우면 이 신발이 무겁잖아요. 그러면 달릴 때 이 신발이 질질 끌려요, 땅에. 그래서 제가 좀 일단 가벼운 신발을 좀 뽑아서 한 모델씩 이제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하고, 두 번째는 집에 있는 운동화를 신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시겠지만 이제 체중이 발에 다 실리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나의 부상과 직결이 되고, 부상을 입으면 이제 일상적인 생활에도 지장을 입게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러닝화의 퀄리티에 바운더리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각 브랜드에 모든 기술력이 집약되어 있는 그 세그먼트가 있어요. 그 세그먼트에 있는 모델이 글로벌리 스포츠 브랜드들이 다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. 그 신발을 사야 그 각 브랜드의 기술력이 집합되어 있는 모델을 저희가 구매를 할 수 있거든요. 내가 아무리 초보라 하더라도 브랜드에 집약되어 있는 기술력을 마음껏 느껴볼 수 있는 신발을 사야 러닝도 더 재밌어지지 않겠어요? 기능도 보면서 디자인도 보고, 그 다음에 혁신적인 기술도 느낄 수 있는 이런 신발들을 제가 좀 추려서 이제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요. 오늘이 바로 그 첫 번째 아식스의 노바 블라스트 3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그러면 이제 이 아식스가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브랜드로 인식되어 있는지 그걸 참 모르겠습니다. 왜냐하면 아식스는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. 저 어렸을 때도 아식스가 있었고, 그 다음에 지금도 젊은 친구들이 패션 아이템으로 많이들 구매해서 신는, 세대별로 느끼는 아식스의 이미지는 좀 다르거든요. 그러면 먼저 이 제품을 알아보기 전에 그 브랜드에는 그 브랜드 소명 이런 게 있어요. 그래서 히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아식스는 1949년에 기아치로 오니츠카라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 군인이었죠. 제2차 세계대전이 일본의 패전으로 전쟁이 끝났고, 그 다음에 일본 군인이었던 이 기아치로 오니츠카도 이제 새로운 어떤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고요. 당시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아이들, 우리 청소년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? 우리나라도 그런 시기를 겪었듯이. 그래서 일본도 마찬가지였는데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신발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를 받거든요. 그래서 기아치로 오니츠카가 오니츠카 주식회사라는 거를 1949년에 이제 세우게 됩니다. 처음 만들었던 신발은 이제 농구화에서 시작을 했고요. 그 후에 이제 뭐 마라토나 다양한 신발을 만들다가 변곡점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, 이제 스포츠 의류 회사와 그 다음에 니트웨어 회사를 합병을 해가지고 새 회사가 하나의 회사가 됩니다. 그게 1977년 합병이 되면서 회사 이름을 아식스로 바꿔요. 아식스가 바로 고대 그리스어에 있는 사운드 마인드, 사운드 바디,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. 이 문장의 앞글자만 따서 아식스라는 이제 브랜드를 만들게 됩니다. 일본에서 가장 큰 스포츠 회사가 생겨난 거죠. 그 후에 1985년에 고베로 헤드쿼터를 이제 이사를 하고 아식스 스포츠 과학 연구소를 만들어요. 제가 오늘 이제 아식스를 설명드릴 때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이제 주목해서 봤어요. 사실 제가 이제 많은 스포츠 브랜드 본사도 많이 가봤고 가서 연구하고 있는 R&D 센터들을 많이 봤거든요. 근데 이 아식스의 고베에 있는 스포츠 과학 연구소는 사이즈부터 그 연구 기자재, 그 다음에 연구의 시설이나 설비 같은 게 압도적이에요. 아식스의 히스토리는 그 후는 이 스포츠 과학 연구소의 연구에 따른 신제품의 개발로 이어진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렇다면 고베인이 스포츠 과학 연구소는 어떤 걸 연구하길래 이런 신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지 그걸 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. 일단 이 스포츠 과학 연구소에서는 어떤 거에 포커스를 해서 제품을 개발하냐면 휴먼 센트릭 디자인, 인간에게 포커스를 하는 거예요. 모든 스포츠 선수들의 그 사람이 어떤 동작을 하고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, 달릴 때, 걸을 때, 운동할 때, 방향 전환할 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 데이터로 분석을 하는 장비들을 갖춰놓고 사람을 연구를 합니다. 근데 거기 인력 구성들을 보면은 첫 번째가 이제 엔지니어링, 이제 공학자도 있고요. 바이오미케닉스, 그러니까 생체 공학자, 어떤 이런 심리학자들까지도 하나의 팀을 구성을 해서
사람을 분석을 합니다. 어떻게 걷고 어떤 TPO에서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지,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, 여러분. 그런 브랜드가 많을 것 같죠.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최근에 출시를 했죠. 노바블라스트 3 같은 경우에 쓰인 이 미드솔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연구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긴 역사와 히스토리가 있지만 가장 최근에 개발되고 혁신적인 기술을 가미한 미드솔의 기술도 같이 더해서 지금 아식스가 계속해서 스텝 체인지를 하고 있다. 매력적인 브랜드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 노바블라스트를 제가 왜 선택했냐? 가벼움. 엄청 가벼워요. 이거 들어보시면 이 가벼움 느껴지시나요? 그러니까 스펙상에 미국 사이즈로 9 사이즈로 253g. 첫 번째 이 미드솔을 보시죠. FF 블라스트 플러스라고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. 이게 뭐냐면 이제 최근에 좀 핫하게 떠오르는 러닝화의 카테고리가 뭐냐면 반발력이 있어서 조금 더 스피드를 낼 수 있는 반발력 좋은 이 세그먼트가 지금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각 브랜드들이 반발력이 좋은 미드솔 소재를 개발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. 플라이폼 블라스트 플러스라고 하는 이 노바블라스트 3에 적용된 이 폼이 러닝화 트렌드에 있어서 가장 첨단에 나와 있는 아식스의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돼요. 플라이폼 블라스트 플러스의 핵심은 가볍다. 이 전작이 한 280g 넘었거든요. 노바블라스트 2가. 근데 얘가 지금 253g으로 거의 30g 정도가 줄었어요. 30g을 줄이는 건요, 여러분. 그건 소재를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. 신었을 때 느낌이 완전 차이가 나요. 달려보면 압니다. 5kg, 7kg, 10kg, 20kg 이렇게 가보면 신발의 무게감이 정말 나의 다리를 끌거든요. 굉장히 가벼운 소재를 개발해냈다. 두 번째, 보시면 굉장히 높죠. 그리고 뒷부분에 힐프 쪽에 있는 이 높이나 앞에 포어프 쪽의 높이나 이런 걸 보시면은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어서 달릴 때 가벼우면서 튕겨주는 느낌도 굉장히 좋아졌어요. 카본 플레이트는 삽입이 안 되어 있는데 빠르게 달릴 수도 있는 가벼운 러닝화 세그먼트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얘 노바블라스트 3와 이 친구들이 있는 이 세그먼트거든요. 여기에 적합할 정도로 반발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. 딱 봐서 탕 튕겨나가는 그 느낌이 달렸을 때 굉장히 경쾌해요. 이거 신발을 신으면 천천히 뛸 때도 좋고 약간 빠르게 뛰었을 때도 좋아요.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제 이 노바블라스트 3 같은 신발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데일리 트레이너, 평상시에 편하게 집 근처를 뭐 5km, 6km 조깅하기에도 굉장히 좋아요. 그래서 초보 러너들한테 가벼운 신발을 이 노바블라스트 3는 분명히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어떤 가벼움을 갖고 있습니다. 일단 어퍼를 알아봅시다. 자카드 메쉬 어퍼예요. 이 어퍼가 되게 중요합니다. 이게 이제 새 신발을 신었을 때 어퍼가 조이는 느낌이 있으면 사실 10km 정도를 뛰는 게 되게 좀 어려워요. 예를 들어서 아치 있는 안쪽이 이게 핏이 잘 안 맞으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계속 쓸리면서 물집이 생깁니다. 요 안쪽, 요 아치 쪽 있죠? 힐프 쪽에 이 폭이 좀 좁거나 포어프 쪽이 좀 좁은 신발들이 있습니다. 근데 그런 신발들은 이제 막 쓸리겠죠? 근데 요 신발은 핏이 굉장히 좋은데? 좁지도 넓지도 않고 그래서 굉장히 편합니다. 자카드 메쉬 어퍼가 이 통기성이 굉장히 좋고요. 디자인도 나쁘지 않아요. 그리고 이 메쉬 어퍼 플러스 요 설포, 지금 혀라고 하죠. 요 발등을 덮어주는 요 소재를 완전히 바꿨어요. 굉장히 얇아요.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거 딱 신발에 발을 넣었을 때는 신발 끈이 좀 발등에 느껴지는 느낌이 살짝 들 정도였어요. 왜냐하면 요새 나오는 러닝화들이 이 뒤에 이게 패딩이 들어가지고 엄청 폭신폭신하거든요. 뛰기 전에는 요거 좀 발등이 좀 아프지 않을까? 라고 했는데 막상 뛰어보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. 이게 일체감이 굉장히 좋아졌어요. 잘 만져보시면 소재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약간 이중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그 정도도 충분하다. 그래서 굳이 여기다 패딩을 안 넣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무게를 줄였다. 발등의 설포도 이제 이번에 바뀌면서 이제 굉장히 편해졌다. 요 힐컵 쪽도 브룩스나 서코니 같은 러닝 전문 브랜드들에 비하면 그렇게 하드한 느낌이 조금 덜하긴 하거든요. 하지만 힐컵 쪽을 아주 잘 잡아줄 정도로 약간 이렇게 단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신을 때 아식스의 핏은 정석으로의 러닝화 핏을 갖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웃솔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아웃솔의 목적은 뭘까요, 여러분?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. 첫 번째는 내 마모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런데
요 쓰이는 이 아웃솔의 고무를 또 아식스의 이 아까 말씀드렸죠, 스포츠 과학 연구소에서 굉장히 깊이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. AHAR, 아하라는 아웃솔 소재,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 자동차 타이어에 쓰이는 고무 소재거든요. 아하가 있고 아하 플러스가 있어요. 이거 보시면 이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거든요. 힐 쪽에는 아하 플러스가 쓰여져 있어요. 일반적인 컨벤셔널한, 그러니까 전통적인 고무의 강도의 3배. 포어프 쪽에 쓰여져 있는 이 아하 아웃솔은 일반적인 고무의 2배. 아식스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충분히 믿어도 좋을 것 같다. 왜냐하면 옆에서 봤을 때 두께도 상당하고요. 그렇게 봤을 때 내마무성이 뭐 굉장히 좋을 거라는 게 예상이 되고요. 두 번째가 또 뭘까요? 그렇습니다. 이 아웃솔의 접질이 굉장히 중요해요. 이 신발을 신고 10km 기록주를 뛸 때 비가 좀 내린 다음에 제가 이제 트랙을 뛰었는데 접지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고무 자체의 내마무성만 좋은 게 아니라 아웃솔이 지면에 닿을 때 접지력, 그래서 이제 미끄러지거나 어떤 이런 곡선 구간 같은 걸 뛸 때 이제 이렇게 슬립이 나는 경우는 이제 부상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. 넘어질 수도 있고. 그런데 노바블라스트는 상당히 좋은 접지력도 갖고 있습니다. 한마디로 오늘 설명드린 노바블라스트 3는 아식스의 역대급 데일리 트레이너 러닝화다.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달릴 때 나의 주의를 끄는 게 하나도 없다. 불편함이라거나 뭐 통통 튄다거나 아니면 어딘가가 맞닿아가지고 쓸린다거나 아니 이런 불편함이 하나도 안 느껴지는 핏감을 보여줬습니다. 언제든지 짧은 거리든 긴 거리든 빠르게든 천천히든 초보 러너들이 러닝이라는 거에 달리는 거에 재미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노바블라스트 3를 신으시면 러닝이 즐거워지실 것 같아요. 이 아식스의 노바블라스트 3를 착용하시고 신어보시는 거를 권해드리겠습니다. 네, 이상으로 오늘 노바블라스트 3 상세 페이지 읽어주기를 마치겠습니다. 네, 다음 주 저희 상세 페이지 모델은 바로 서코니의 모델입니다. 저희 슬로건 아시죠? Run Up Your Life. 네, 런업TV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